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두들레아 분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동용종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어오면 서서히 성장을 하는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노마라는 품종인데요. 노마 같은 경우는 환엽 블러처스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기후에 참 적응을 잘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들레아를 키우다 보시면 꼭 생기는 부분이 이 하엽 부분입니다. 두들레아는 하엽을 제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다육이고, 하엽을 언제 제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반 다육이 같은 경우는 잎이 가늘고 이 잎이 쉽게 떨어지지만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잎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잎을 빠르게 또 제거를 해주면 이 줄기 부분이 가늘어지는 또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참 맞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들레아는 보통 이제 가을철에 분갈이를 자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여름에 그 고온 다습한 환경에 뿌리가 이렇게 제대로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문적으로 오래 키우셨던 분들은 이 봄 분갈이도 자주 해주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을 분갈이를 추천드리고요. 가을 분갈이는 대략적으로 9월 초부터 시작해도 문제가 없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날 그 시점에 분갈이를 해주면 뿌리가 빠르게 또 이렇게 화분에 활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듯이 이 하엽이 아주 이렇게 마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마 화분 속에 잔뿌리로 아주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마른 잎, 아주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의 잎들은 아래쪽에서 잡고 위쪽으로 당기는 걸로 해서 제거를 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또 제거를 해 줄 수 있고요. 제거를 할 때는 꼭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줄기를 잡지 않고 바로 인위적으로 그냥 확 뜯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줄기 부분이 물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줄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기가 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 하엽을 제거를 할 때는 줄기를 잡고 하엽을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면 쉽긴 하지만 이 핀셋으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품종이 또 두들레아이기 때문에,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또 이 살아있는 잎, 이 건강한 잎이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하엽을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분갈이를 마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엽을 제거하고 뿌리는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노마의 뿌리 상태입니다. 분갈이를 한 지는 대략 1년 정도 됐고요. 1년 정도만 되면 이 정도의 뿌리가 생깁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생겼을 경우 다육이들은 하엽이 많이 진다는 것은 이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이 상태로 겨울을 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에 의해서 성장을 하겠지만 아주 풍성하게 자라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를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특히 이 가을 분갈이는 두들레아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뿌리를 반 이상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난 후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뿌리 상태가 뿌리가 너무 가득 차 가지고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새 뿌리가 나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뿌리가 많이 나서 이 화분에 붙어서 이렇게 더덕더덕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로 오래 놔두면 이 다육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다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분이 작은 화분이 아닙니다. 대략 일반 가정에서 키울 때는 중품 이상의 화분이기 때문에 대략 1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의 뿌리가 생긴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1년을 넘기지 않는 그런 분갈이를 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1년만 지나면 거의 뿌리가 가득 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종종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화분 분갈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요. 예쁜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육이 건강 상태는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뿌리를 어느 정도 이제 제거를 하고 이 하엽은 어느 정도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지 영상을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와 하엽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뿌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했는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뿌리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장기에는 이 자른 단면에서 새로운 줄기, 새로운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엽 같은 경우는 줄기를 잡고 하엽을 제거를 해 주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하얀색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물질이 있다 그러면 깍지벌레가 이 알을 낳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약을 쳐서 1차적으로 예방을 한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이 부화되면 결과적으로 뿌리 쪽에 진액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다육이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바로 분갈이를 해주면 되는데 이 가끔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피트머스라는 재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트머스와 상토, 그 다음에 배합토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피트머스 같은 경우는 흙처럼 아주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트머스보다는 상토를 한 30% 정도 넣고 S라이트나 마사 비율을 높여서 이 통기가 잘 되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성장도 하면서 예쁘게 화려한 단풍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육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 물을 주게 되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이 상토 성분 때문에 이 습기가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거름 성분과 물이 오랫동안 만나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을 500ml 생수병 3분의 1 정도 주고 나서 한 2주 후에 물을 주면 아주 건강하게 빠르게 활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로 이렇게 분갈이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맨 위에 마사로 마감 처리를 해줬던 그 마사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마시고 이 모았다가 햇살에 한 2-3시간 이렇게 살균을 한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해도 되니까 굳이 버릴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사 부분은 재활용을 해도 되지만 흙은 웬만하면 재활용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진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